시스템 분석 및 설계 코스 오버뷰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피저빌리티와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피저빌리티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코노미컬 피저빌리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IT 직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비용이 적절한가, 그리고 하드웨어 및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유지하는 비용이 적절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내부 인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P2P 지원을 포함해서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또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렌탈해서 쓰거나 했을 때는 이런 라이센스비나 수수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비용도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컨설팅 비용, 시설비,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거나 프로젝트를 연기할 때 이 지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예상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익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고요. 즉 유형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무형의 이익입니다. 유형의 이익, 실질적인 이득으로는 이제 초과 근무를 줄이는 그런 새로운 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 실질적으로 돈을, 금전을 세이브 시키죠. 그리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무 직원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즉 3명 쓰던 걸 2명으로 줄여도 써도 되는 그런 온라인 배송 추적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했다 하면 이것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부킹 되어 있는 이런 재고 같은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 지연을 제거하는 그런 정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면 창고에 어떤 물건들을 비축했다가 트럭으로 배송해서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됩니다. 창고를 2개, 3개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아마도. 그죠? 자, 무형의 이득으로는요, 직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족도가 높여졌어요.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결정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판매 추적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형의 이득을 얻어줄 수 있고요. 회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웹사이트, 아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줌으로써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만, 제품을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무형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즉 스케줄 피저빌리티예요. 일정 계획상에서의 어떤 타당성인데요. 회사 또는 IT 팀이 어떤 일정 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정 계획으로 유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정대로 개발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일정을 정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이렇게 하면 좋아. 그때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이런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 개발 중에 어떤 조건을 충족합니까? 뭐 갑자기 일정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한 달 줄여서 개발해야 돼요. 이랬을 때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어떤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거냐,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평가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행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 요청은 아예 처음부터 구분해서 제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청된 그 시스템 개발 요청이 가능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개발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개발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현재 가능하지 않은 요청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 아니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맨파워가 부족해. 그러면 고객사에게, 그걸 요청한 요청사에게 3개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있다고 하면 그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전문 지식이 우리가 보강이 됐어. 그럼 그때 다시 제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자, 제한된 시스템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가? 항상 비용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군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시스템이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은 키우는 게 서로 연관성이 있겠죠. 시스템 프로젝트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냐 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되겠죠. 시스템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조직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프로젝트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실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적, 기술적인 자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제 어떤 재량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비임의, 즉 강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량 프로젝트는 이제 임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개발이나 구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선택적인 프로젝트죠.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조사죠. Preliminary Investigation, 예비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상호작용하면서 이 이제 기본 예비조사를 하는데요. 주요한 관리자, 사용자, IT 직원이 서로 만나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자들 사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특정한 어떤 컨설턴트에게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선이나 향상에 집중을 해서 이 예비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비조사는 그래서 사실 찾기라고 하는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그리고 기회라는 측면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의 범위와 그 다음에 어떤 제약 요소들 이런 것들도 이 팩트 파인딩 과정에서 도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것도 여기서 규명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관리자에게 이 레포트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비조사 절차는